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서기열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에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과 나스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엔터테인먼트 공룡 디즈니였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그리고 또 오늘도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5일이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행동주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대규모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2.21% 올랐습니다. 서드포인트는 이날 지분 매입을 공개하며 세 가지를 디즈니의 CEO 밥 차팩에게 요구했습니다. 디즈니가 주요 주주인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의 나머지 지분을 MBC 유니버셜로부터 매입하라는 것과 그리고 스포츠 채널인 ESPN을 분사하라는 요구, 그리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차팩 CEO는 훌루 지분을 보유한 MBC 유니버셜이 생각하는 가치가 불리하다며 매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사진은 계속 바뀌어서 현재 평균 재임 기간이 4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숫자가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한 주 동안 12%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3.1%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말하기를 테슬라가 총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머스크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79억 달러어치 테슬라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지난주 상승률은 1.7%가량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짚어주신 디즈니 얘기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다르게 디즈니의 이 구독자 수 최근 들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이 작품들을 몇 개 보려고 또 구독을 신청했는데 OTT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 이 같은 상승세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해오던 넷플릭스를 지난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즈니는 2019년 시작한 구독형 OTT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2007년 MBC 유니버셜과 함께 내놓은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 그리고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ESPN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주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새 서비스의 구독자를 모두 합쳐서 2억 2,11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넷플릭스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구독자가 97만 명 줄어서 2억 2,067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디즈니가 이를 근소하게 넘어선 겁니다.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 감소로 고전하고 있을 때 디즈니는 구독자를 늘려가며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1억 5,210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440만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1,0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인 오비완 케노비와 마블의 미스 마블을 출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훌루는 4,620만 명, ESPN 플러스는 2,28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은 넷플릭스에 비해서 디즈니는 서비스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추가로 더 늘릴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마블 코믹스의 영웅물을 중심으로 한 가족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독자 확장에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 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지난 분기에 단 1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전체 구독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브랜드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의 성장도 더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디즈니는 2024년 9월 말까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2억 1,500만 명에서 2억 4,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2억 3천만에서 2억 6천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런 구독자 증가 경쟁과 더불어 이번엔 가격 경쟁도 촉발됐습니다. 디즈니는 오는 12월 디즈니 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미국 기준 7.99달러에서 10.99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광고를 포함한 상품을 새로 만들어 7.99달러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광고 없는 구독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38%나 인상됩니다. 올 초에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약 11% 올린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입니다.
이런 구독료 인상 속에서 구독자 증가를 디즈니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랜만에 이 과거 페이스북으로 불린 메타 플랫폼 소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어대시, 미국의 1위 배달 전문 업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배달의 민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두 기업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 이슈도 점검해 주시죠. 네, 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와 이커머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어대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배달 기사들이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회원들이 중고 상품이나 새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한국의 중고 장터인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중고나라든가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 거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동을 해서 제품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도어대시의 배송 서비스를 추가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도어대시는 최근 몇 개월간 미국 몇몇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테스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물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집을 나갈 필요 없이 구매한 상품을 도어대시 배달기사들을 통해 집으로 바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어대시는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는 크기의 상품들을 최대 15마일, 약 한 24km 정도 되는데요. 이 떨어진 곳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이 이내인 거죠. 그리고 배송은 48시간 이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메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젊은 고객들이 짧은 동영상인 틱톡으로 빠져나가고 애플이 보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타격을 입는 등 이중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서비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어대시의 입장에서도 음식 배송에만 국한된 현재 사업 모델을 물품 배송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양사의 이런 협력은 페이스북이 지난 1월 토니 쉬 도어대시 CEO를 이사회에 앉히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배달업체 그럽허브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협업을 시작했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빅테크 업체와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음식 배달 업체의 합종 연행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